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인체 유해한 방송이므로 숙골노약자 혹은 자칭 어버이들은 아이팟캐스트를 이용해 다운만 받으시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열혈 애국 청취자 역시 수전증, 우라병,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없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밤새도록 라디오 반민특위를 졸라 홍보하도록 하십시오. 6월 4일 재신임을 통과하기 위해서 얘네가 가진 방법을 다 쓸 거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정선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사전에 여론 정지 작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를 만드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바로 이 안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요. 예, 저는 그렇죠. 지금 통일이 대박이고 통일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로의 흡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 통일을 저는 꾸준히 추진할 거고 통일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일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통일 얘기하는 애들은 종북이고 얘들은 좀 입 닥쳐주셔야 하고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일단은. 그래서 안으로는 입을 닫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 흡수 통일을 하자니까 장벽들이 있죠. 뭐냐면 실제 북이랑 대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막 할 건데 실제 김관진이나 그죠? 김관진이나 남재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 위기가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불안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주술이죠. 예, 거의 주문이에요. 주문. 기도문. 예, 주기도문과 같은 그런 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1월 하순부터 3월까지 무지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후부터도 더 위험해질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죠. 이제 거기 정도에서 멈춰주면은 6월까지 약발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6월까지 끊임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수차례 많은 그 선거 사전에 일어났던 안보 사건들을 다뤄왔던 것처럼 특히나 최근에 뭐 신상철 씨 한 것처럼 천안함이라든지 그죠. 이것도 지방선거 앞두고 났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리고 그걸 지방선거 충분히 활용을 해먹었고 그리고 마유미양처럼 대선 하루 전날에 나타난 마유미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칼기 떨어지고 이러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정권의 성격상 굉장히 종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공공연하게 예고하는 국방부 장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거잖아. 참나. 그래서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남북의 대화를 잘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한편엔 또 이런 대결적 입장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이거 앞뒤가 사실 안 맞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김관진 씨가 되게 유명한 명언을 했는데요. 북이 이제 1월 1일 날 북이 신년사를 통해서 사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좀 전향적인 어떤 제안들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안들을 했는데 사실 이게 조선중앙 TV가 아니라 TV조선
TV 조선이 있음으로써 생방송하는 거 난 처음 봤네. 아 생방했어요? 1월 1일 그 북에서 항상 이렇게 새해 구상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전례가 없는 TV 조선이 생중계를 한 거야. 아니 북에서는 어쨌든 전 세계를 향해서 이걸 쐈는데 한국에서 늘 전파 차단을 했었는데 우리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걸 못 보잖아요. 그쵸. 사실상 이거 TV 조선이 이적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생방으로 쐈다기보다 화면을 받아갖고 하루 종일 내보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 실시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생방한 거나 동일한 거야. 그래서 조선중앙 TV랑 TV 조선이 그날 굉장히 혼동되더라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이랬었는데 그때 신년사에 대한 김관진의 발언이 뭐였냐면 다들 와 대화를 제의했네. 1월 2일 날. 이렇게 했는데 얘는 화전 양면 전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화전 양면 전술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상가족 상봉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주요한 그 국가 안보 관련한 장관들이나 책임자들이 나서서 전부 1월, 3월 위기설 그 이후에도 위기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에 1월 2일부터 있잖아요. 적 경멸 훈련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럼요. 예. 적 경멸 훈련을 새해 벽두부터 육해공군 장병들이 지금 막 구르고 있었던 거죠. 자, 저는 이거에 딱 보니까 뭐냐면 사실 이제 북이 신년사를 이야기하면서 남북 화해와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1월 1일까지는 일단 통일부가 긍정적 신호를 보냈어요. 대화를 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거를 물론 공식적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렇게 왜냐면 또 하는 작업들이 이 말이 무엇은 의미인가 이런 거 분석 작업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1월 1일까지는 통일부가 되게 긍정적이었다고. 그리고 여야가 다 환영했어. 그럼요. 근데 1월 2일 날 미 국무부가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딱 이런 거야. 북의 신년사에 왜 비핵화 얘기가 없냐는 거야. 그러니까 1월 2일 날 그 이야기가 나오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가 또라이 같은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그 기자회견에 대통령 사퇴한다는 말이 없었던 거죠? 어이가 없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미국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외교부, 통일부, 전부 바뀌었어. 국방부가 입장이 북한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불안정하다. 진정성이 없다. 이러면서 작년에 남북이 왜 그렇게 대결 상태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가를 다 북의 책임으로 돌렸어.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안 맞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북이 올해 그 신년사를 얘기하면서 94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북한이 지금 남한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거나 이건 그냥 남북 당국간 회담, 민간교류 회담 활성화 잘하자 이것이 아니라 정상회담까지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박근혜가 어찌 됐든 이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 안 되면 저는 이 정상회담 카드를 꺼낼 수 있겠구나. 지방선거 앞두고. 물론 오히려 모든 전쟁 책동과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갑자기 김영삼이 그때 7월달에 만나기로 했던 거잖아요. 94년도. 자 북이 신년사에서 얘기했다는 그 94년도 언급은 김영삼이 평양에 가기로 했던 거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북이 신년사에서 94년도에 통일 관련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김영삼도 했었는데 만약에 박근혜 정부인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그 과거의 잘못을 떨치고 그 통일하겠다라고 나오면 정상회담까지도 다 가능하다라는 말을 사실 애둘러서 94년도 상황을 얘기하면서 했다라고 하면서 남북 여야가 다 환영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뭐 했어요? 국회회담, 남북 국회회담 추진하자. 이런 것들 바로 또 다음 날로 이렇게 들고 나오고 했잖아, 전병헌이. 그랬는데 그다음에 미국이 핵폐기는 왜 말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일제히 다 바뀐 상황이 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포석은 지금 다 깔고 있는 거예요. 있다. 근데 주되게 하고 싶은 거는
사실상 군사적 위기를 높이는 걸 주되게 하고 싶겠죠. 그렇죠. 물론 무슨 정상회담 하고 싶겠어요. 음. 박근혜 씨가. 저는 이제 그 하다 안 되면 요 카드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얘네가 육사를 위해서.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겠죠. 통일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네. 모두 입 닥쳐. 그렇죠. 총력 안보. 이렇게 가는 거고. 뭐 어떻게 여러 뭘 가지로. 하든지 다 입을 닥쳐야 돼. 뭘 하든지 입을 닥쳐야 돼. 좀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공안 탄압 열심히 벌일 거고. 그래서 사실 새해 벽 때부터 다시 이 국정원이 개입했던 모든 사건들 진보당에 의해 만들어진 이 내란 음모도 다시 재판이 열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정당 해산 이 관련해서 또 이제 재판 시작하잖아요. 네. 이런 속에서 저는 공안 탄압과 더불어 이 반북 분위기 조성 이런 걸 또 일제 해 나가는 과정들 일단 할 거고 두 번째는 열심히 전쟁열을 고치할 거고 세 번째는 네 어찌됐든 빼놓을 수 없는 선제적 선전 작업 공작 정치를 하겠죠. 국정원을 이용해서. 그죠. 나라도 하겠다. 지금 뭐 국정원이 뭐 처벌을 받았어. 공격을 받았어. 당당하죠. 오히려 포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랬는데. 당당하죠. 지금 또 스물스물 다 막 움직여요. 예. 저는 근데 만약에 6월 4일 날 새누리당이 승리를 했다. 뭐 그게 승리가 한 석을 더 가져가든 뭐 이건 다 승리라고 표현하겠지. 이렇게 되면 저는 전쟁으로 더욱더 곧바로 간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요. 두 번째는 한일협정 추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65년이 한일협정이 추진된 해예요. 박정희 때. 내 이 길닦이 하겠구나. 요걸로 매진하겠구나. 2015년 정말 너무 예.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대화로 해결해라. 지금 이런 얘기하고 그 아베가 참배한 거 가지고 뭐라고 했잖아요. 뭐 실망스럽다느니 뭘 어쨌다느니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은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6월 4일까지는 박근혜가 열심히 일본에게 법과 원칙 되게 좋아하잖아.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후에는 이걸 가기 위한 길닦기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아베 그거는 쏙 들어갔어요 지금. 뭐 그 강하게 막 어필할 것 같이 했지만 사실은 쏙 들어갔죠. 그리고 그런 얘기했어. 한일 이 어제 기자회견에 한일 정상회담을 부정한 적이 없다. 근데 니네가 좀 잘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근데 딱 조건 두 가지 있어. 내 생각할 때는 너무 구차해요. 딱두 여자가 가지 왜 이렇게 얘기했어. 구차해 질질을 진짜 정말 근데 보니까 너무 싼티나요. 아베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사실 나이로 치면 한창 어린 우리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오씨 오바마? 오바마한테도 그렇고 또 김정은 씨한테도 존나 이게 뭐 너무 몰라. 심리학적으로 이거 정말 잘못됐어. 최소 간십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또 연애 또 기깔나게 했지 않습니까? 결혼 앞두고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원래 이제 알고 좋아했으니까. 네. 남녀는 남녀 사이건 여자 관계건 최소 관심의 법칙이라고 둘이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가 있을 때 관심이 적은 사람이 언제나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이거든요. 그걸 몰라 우리 박근혜 씨가.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금 기사가 났어요. 상보로. 네. 이상가족 상봉 북의 제안 응답 없어. 무응답. 북은 무응답. 무응답하길 바랄 거야.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 박근혜 이 본인이 일본에게 조건을 두 개 달았어요. 고노다마와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가는 거야. 정상회담으로. 근데 거기다 외교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군 위안부 이 할머니들 문제를 에 대한 명확한 표식만 하면 된다. 이렇게 수준 낮아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일본의 이 말 아닌 말, 그리고 사죄 아닌 사죄, 보상금 아닌 보상금을 왜 안 받냐 이런 식의 협박을 하고 강압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런 이제
이렇게 의견들을 제출하면서 분열 작업들이 지금 응.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나라가 어제 아니야. 나라가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얘네가 지금 수순하려고 하는 지금 길을 일본에게 열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하여튼 뭐 일본의 아베도 전혀 꿀릴 게 없어요. 왜냐면 막가파야. 여기서 뭐 아무리 이래봤자 나라가 앞장서 갖고 거의 후쇼사 교과서 수준의 것들을 왜 채택을 안 하냐며 감사를 하겠다며 왜 채택 안 한 학교 감사하겠다고 난리치는 나라가 뭘 거기다가 아베가 뭘 쫄겠어. 그리고 아베는 사실 박근혜 씨랑은 정상회담을 하던 말던 하든 관심도 없어요. 박근혜한테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서. 아 진짜 그거밖에 없는데 무슨 뭐 자기가 하고 말고 무슨 이용 당하는 주제 아유 기집년이 어디서 이용이나 당하고 진짜 아유 진짜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어. 너 어머니의 마음이냐? 아유 정말 어머니의 마음 속상해. 같다. 여자는 철도공사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튕겨야 제맛이고 콧대가 하늘을 찔러야지 대접받는 건데 저는 남북 관계에서는 튕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좀 제발 좀 튕겼으면 줄 때 좋겠어. 안 줄 때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진아님 왜 그러세요? 저 뭐 마음 얘기한 거예요. 저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얼굴이 빨개지셨길래. 지금 너처럼 그렇게 연애에 도통한 사람이 아니잖아. 막 이런. 자, 우리에 첫 대한 케이크를- 분열을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게 분열이야 그게. 서로 잘 자, 가르침을 주고 이거- 받으세요. 네, 삭제해 주세요. 이 요상한 대화들 삭제해 주세요. 그럴 순 없죠. 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가 통일합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가 통일합시다. 그래요 그래 세상 그 누구도 우리들만큼 우리의 통일 바랄 순 없죠.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아요. 우리가 이룰 통일인걸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가 통일합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가 통일합시다. 그래요 그래 우린 서로 싸울 이유 없지요. 우리는 모두 한 핏줄인 걸. 서로를 겨눈 검은 총칼 따위 내려놓아요. 가슴을 열어 얼싸나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가 통일합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가 통일합시다. 그래요 그래 우리 손 맞잡고 함께 나서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지요. 이제 다시는 슬픈 이별을 하지 말아요. 굳게 잡은 손 놓지 말아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가 통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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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진짜 어쨌든 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첫 케이글이 한국의 외교부 장관 만났어요. 네. 윤병세호랑 만나서 웬간히 해라. 일본
한국하고 일본 관계 그 뭐 별 저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냐 유연하게 이런 해줘라. 식의 얘기를 했다고 보여지네요. 네.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진짜. 지금 6월 4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너무 지금 이것만 끝나면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어요. 사실 야당 의원들 중에도 있잖아요. 사실 부정선거라든지 어떤 그 안보 위기라는 장치가 없이는 새누리당이 이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요. 특히나 수도권 민심을 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이제는 경기도지사 자리도 위험해요, 사실. 예, 그냥 민심을 있는 그대로 놔두고 조작되지 않는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딱 보고 야당은 또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아직도 예,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활짝 길을 필 수가 있어. 막 뭐든지 할 수 있어. 박근혜의 레임덕은 확실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 숨죽이고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도 있어요. 분명히. 장하나 의원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자,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야당도 지금 6월 4일만 목매고 기다리고 있는 경향이 있고 여당은 6월 4일 중요하죠. 이때부터 우린 진짜 본격 지금까지는 그럼요. 워밍업이야. 맞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계획서를 어제 밝혔어 기자회견으로. 네. 다 팔아. 응, 다 팔아. 이거 아, 알지? 우리 진짜 근데 응답하라가 응답하라가 내가 아니라 볼 때 나는- 응, 다 팔아. 나도 정말 우리의 그 위대함을 잘 믿지 못했던 내전을 반성했는데 정말 정세 분석은 정말 우리가 최고인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깊이 있게 보지 못하지? 우리 안철수의 사실 이런 모습도 네. 나올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치. 나올 때부터. 근데 우리가 좀 언급을 조심했을 그때는 뿐이지. 너무 대다수가 존나 안철수 바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뉘앙스만 흘렸는데 우리는 이미 다 술자리에서 다 끝난 얘기였고 곧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예전에 그 사람 누구죠? 문국현. 네, 문국현처럼 될 거다. 근데 역시 딱 그거를 밟고 있고 아니 무슨 아니 좀 그렇잖아요. 새 정치를 한다면서 데리고 오는 인물들이 다 무슨 뭐 나 그냥 뭐 아니, 좀 자신의 그래요. 행보가 그래 행보가. 나는 사실 그 있잖아요. 난 이건 안철수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대통령 직함에 있었다고 다 대통령으로 예우를 해주면 안 돼요. 맞아요. 사실은 대통령에서 하야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부정선거해서 하야한 사람을 무슨 대통령으로 취급을 해. 그리고 자기가 학정을 통해서 민중들이 부마 항쟁 있잖아요. 항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최측근에 의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 응?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을 왜 대통령으로 취급을 해요? 저는 그래요. 뭐 공격을 일단 피하기 위해서 참배를 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거기다 그런 말은 쓰지 말았어야지. 맞아.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둥. 이런 말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아니 앞에 애써 저는 포용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건 아니지. 근데 앞으로 길은 있어요. 그럼요. 뭐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다고 해서 또 한 번 엎어졌던 사람도 전두환 앞에 가서 절했던 사람 한둘이 아니거든요. 우리 소위 말하는 486에서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절할 때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막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다 또 원하는 방향으로 되돌아오면 되고. 한국 정치에 도대체 필요한 진짜 새 정치가 뭔가 바로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참배해야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지 새 정치가 돼요. 약간 옆으로 샜는데 저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는데 지금의 형국으로 가면 전 어렵다고는 봐요. 네. 이건 그냥 새누리당도 어렵겠지만 지금의 이 형국으로 우리의 준비 형항으로 가자면 새누리당을 이기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부정선거까지 다 안 돼. 이게 그럼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요. 네. 네. 그러면 이 6.4 지방선거가 단순히
이기고 새누리당한테 이기고 나 의석수 하나 더 챙기고 이런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뭐 누누이 앞에 1시간 정도를 누누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 거죠. 네. 네. 6.4 지방선거는 단순히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 시작점을 우린 물론 누누이 해왔지만 독재가 정말 영구화되느냐 안 되느냐를 만드는 자리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한국 사회 외국인 투자 촉진법 12월 30일날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사실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거지. 공기업 민영화 시키면 그걸 살 수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 얼마 없고 재벌들 그럼 다 외국인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그러면 다 이게 나가잖아. 그럼 국민한테는 다 엄청난 폐해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언론에서 외촉법 통과. 요거 한 줄로 나오니까 외촉법이 뭔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팔겠다는 거야. 다 팔고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데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규제 밝혀줬잖아. 자체를. 모든 규제를 다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마어마한 예. 기자회견을 한 건데 이 기자회견 사실 모든 규제를 풀겠다라는 이 기자회견은 사실 프랑스 가서 불어로 했어요. 우리한테 연두교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미국이랑 프랑스 다니면서는 그 나라 모국어를 다 해서 사람들이 엄청 환호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저는 전쟁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다. 정말 한반도의 이 평화 이야기 하시는데 네. 진짜 평화를 이분이 이야기하는 평화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 다르거든요. 우리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6.4 지방선거는 대단히 의의가 있다. 우리가 승리해야 할 의의가 있는 거죠. 네. 단순히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라. 전 그래서 네. 정말 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힘을 못 합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야권 연대가 실패했다느니 뭘 했다느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불법이다. 했잖아요. 실패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북이랑 어떻게 손잡니? 그렇죠. 뭐 이런 논리를 지금 엄청나게 유포를 시켜갖고 두려움에 빠지게 했어요. 맞아요. 네. 야권 연대를 연대하면 하면 이거 통합진보당이랑 어. 혹은 뭐랑 이러면서 휩쓸려서 우리 막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렇게 빠지게 했어. 그리고 적어도 이런 종북 소동이 옳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뭔가 같이 하면 불행으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물론 또 진보당 안에도 마음 상하게 했잖아. 그래서 야권 연대를 하기 굉장히 힘든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난 한 2년 동안 이거를 길을 닦아놨어요. 새누리당이. 근데 사실 저는 힘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6.4 지방선거의 의의를 좀 잘 알고 그러면 여기 모두 다 정말 힘을 다 합쳐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길이다.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야권 연대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 연대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좁아 보이잖아요. 정치권에서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작년에 선거권을 빼앗긴 유린당한 유권자들이 다 모여야 되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 다 뭉쳐야 돼요. 그래서 네. 그 우리의 그 유린당한 민주주의, 우리의 유린당한 투표권 이거를 되찾는 길에 다 어깨를 걸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새누리당이 아닌 자들 모두 다 뭉치는 것이 야권 연대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치권의 연대를 떠나서 저는 이거라고 보고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전 여기서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누구의 부족점 그리고 누구의 이 무슨 이런 거가 스스로가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 오히려 힘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몸빠 다 필요 없다. 네, 오직 반박할래 말래. 이것만 있으면 그렇죠. 된다. 이건데 네. 사실 이 얘기들을 정말 무수히 맞는 장치와 이런 것 속에서 유포를 시켜놨잖아요. 예전에 운동권과 비운동권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한 사람들이 무슨 바라는 이 말조차 완전 고정관념처럼 배기게 해놨고 그리고 진보 안에서 서로 믿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많은 일을 발생시켰어. 계속해서 그런 또 불신 조장하는 인자들을 하나씩 또 움직이게 해 그렇게.
근데 제가 역대 진짜 한국사에서 한국의 정권이 탄생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한국 선거를 봤을 때 연대하면 승리합니다. 맞아요. 반드시. 그거 없이는 절대 예.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작년 선거도 우리가 승리한 게 맞아. 우리는 선거에서 이겼어. 얘네 때문에 얘네가 조작해서 우리가 진 걸로 표현된 거지. 이거 사실상 야권 연대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린 승리해 왔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누군가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했든 누군가는 헌신적으로 했든 간에 어쨌든 야권연대는 성사시켰고 전체 이 구도적으로는 이긴 거고 맞아요. 그죠. 실제 표에서도 이겼고 맞았어요. 다만 개표에서 진 거지. 졌죠. 근데 진 거고 사실 진 걸까? 예. 뭐 근데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반박할래 안 할래 이걸로 전설 명확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때 그 우리가 니네가 패배했어라고 했던 이거 있잖아요. 부정선거,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상반기 안에 이 압축된 힘으로 갑오 전쟁을 치르는 그런 항쟁을 치르는 이런 걸로 실제 진상 규명을 해내야지 개표 부정 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육사를 갑오 전쟁을 했냐 아니면 갑오 개혁을 하느냐 이 싸움에 있는 거죠. 누구는 경장이라고 표현하대요. 네네. 네. 갑오 경장 검은 고추를 갈아 낀대잖아요. 자, 네. 경장과 전쟁의 세력인 거죠. 우리의 싸움은. 친일파와 어. 보구간민 척약의 전쟁이야.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정말 죽어요. 저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이남종 열사. 예. 예. 근데 이분이 사실 2014년을 어떻게 너무 분명히 알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사실 그렇잖아요. 굉장히 머뭇머뭇하고 이것이 옳다는 건 알지만 너무 또 두려운 것도 있고. 일정의 그죠? 주저함도 생기고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혹시 그 승리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는 것도 이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런 유서를 남긴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두려움을 당신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면서 유서가 짧지만 많은 것을 담고 가셨죠. 네. 참 유서를 꼭 써야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들이 맨 처음에 뺏어 갖고 가서 공개를 안 했잖아요. 공개를 안 하고 무슨 빚 때문에 뭐 그랬다느니 막 이런 무슨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또 열사가 이 열사의 죽음을 또 왜곡시켰지. 네. 무슨 생활고 있냐. 전 그래서 저도 진짜 그 기사를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뭐, 정말 죄송한 발언이지만 사람이 이제 선입견이라는 게 있고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죄송한 발언이지만 그냥 그런 분 있잖아요. 정말 어렵게 생활해서 일용직을 근근하시다가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 예를 들면 묻지마 범죄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인가? 이렇게 기사를 볼 때 봤는데 뭐 열사분 양력을 보니까 너무나 이거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뭐라 그러지? 되게 스탠다드한? 네, 이렇게 가른다는 것 자체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느낀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을 왜곡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도 대단히 분노했잖아요.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이렇게 장례위원회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또 시간 마감도 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을 넘어서 하겠다고 이런 전화와 문의가 빗발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분이 어쨌든 저는 이분이 스탠다드한 삶을 살았든 아니든 그 본인을 소시민적 삶이라고 규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런 분조차도 투사로 만들고 열사로 만드는 이 정치가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어도 그거에는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서울역 고가에까지 와서 정말 준비한 거잖아요. 혼자 자기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거를 해야지 하면서 정말 숱한 날들을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가보년을 맞이하면서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걸 세상에 던져야겠다.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때로는 눈물이 났을 것이며 그랬을 거잖아요.
그리고 플랜카드를 내렸단 말이에요. 박근혜 사퇴랑 특검 이걸 요구하는 근데 이렇게 명백한 누가 그렇게 유서를 씁니까? 그렇죠. 풀랑으로 내렸어요 유서를.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왜곡하려고 하고 이게 막 번질까봐 이러고 막 이런 정말 언론이 너무나 그리고 문장력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니 네, 이렇게 저는 절박해서 놀랐어요. 썼기 때문에 쓴 것이 느껴지는 거죠. 네, 모든 두려움은 자기가 가지고 간다고. 어떻게 아셨을까? 내 마음에 있는 네. 그 일말의 저한테 두려움을 쓴 편지인 것 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남겨진 자들에게 이야기하셨죠. 한마디로 일어나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예. 꼭 누군가 이전에 그런 얘기 막 했어요. 정말 모든 약속은 중요하지만 그 모든 약속들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과의 약속, 열사와의 약속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근데 그래서, 많이 잊고 살고 하죠. 하긴. 저는 이제 어느 집회장에 사람이 많아지고 또 적어지고 이런 거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네네.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또 동력이 약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바 그리고 우리가 갈 바를 명확히 안다면 줄기차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놓지 않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지켜보는 사람도 우리 편이에요. 예. 맞아요. 그것도 우리 편이고 또 요즘도 이제 집회할 때 사람들이 또 초조한 경향들이 있어서요. 집회할 때마다 평가가 정말 수없이 다양하죠. 많은 평가가 나오는데요. 저는 딱 이렇습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들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 집단도 되게 다양하고 정말 다양스러운 거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단체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단체를 꾸리고 만들어 자꾸 나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장에서 자기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열정을 시험하고 막 이런 건데 저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버텨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마음으로 버텨주는 그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런 그 거다.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불러내는 네네. 힘과 지탱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어깨 건 사람들에 대해서 한없이 많이 좀 너그럽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결국은 반박할래 말래. 저는 여기에서 집회 모으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들이 좀 더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분신하시기 전에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이게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학생들은 지금 나오는 학생들은 지금 나름대로 정말 죽을 똥살똥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사실 라디오 반민특위도 이제 뭐 집회 나오면 뒤풀이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지만 우리 지금 대학생들 집회 나오는 대학생들은 집회 끝나면 선전문 만들고 선전물 만들면 또 인터넷에서 또 실천 활동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뜨끈한 국물 한 그릇 제대로 사 먹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줄여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로에 대해서 너는 이것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저것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은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자기 저는 열심히 이제- 하고 또 결정적 순간에 다 어깨 걸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서로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으면 돼요. 더 잘하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다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마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된다. 그런 역사에 어쨌든 다 하나의 나사못 이런 얘기 또 하면은 그런가? 나사못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더 많이 고마워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2014년이 밝았고요. 예, 2013년 밝았고 아무래도 올해는 2013년에 못지않게 완전 다사다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안녕은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다. 역시 사회는 우리를 안녕하지 못하게 할 것 같다. 그래서 꼭 안녕들 해지도록 노력을 하지요. 2014년 꼭 안녕들 하십시오. 안녕들 하세요.